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팟빵에 쉬지 않는 주둥아리를 올리다가 어이없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요즘에 팟빵에서 저작권 관리한답시고 업로드가 바로바로 안 되고 저작권 검사하는 시간을 조금 기다려야 되거든요. 일단 시간이 좀 걸리니까 업로드를 걸어놓고 설거지를 하고 와보니까 저작권이 걸렸대. 설마 내가 아디오스 오디오 노래 한마디 부른 걸로 걸리진 않았을 텐데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확인을 해봤어. 그래서 저작권 걸렸다고 뜨는 원곡을 찾아서 들어보니까 약간 앰비언트라고 해야 되나? 되게 잔잔하고 명상할 때 듣는 그런 음악이었는데 쉬연주 음악이랑 전혀 비슷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재검사를 눌러가지고 다시 기다렸는데 또 걸렸대. 아니 저기요, 귀가 있으면 직접 좀 들어보세요. 혹시나 비슷한 부분이 한 군데라도 있을까 싶어가지고 8분 38초를 다 들었는데 없어. 일단 등록되는 팟캐스트 양이 많을 테니까 처음에는 AI를 돌려가지고 검사를 하더라도 저작권이 걸린 게 나오면 직접 들어보고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172회 동안 저작권 문제없이 잘만 지나갔는데 뭐가 못마땅한지 말 좀 해봐라. 내가 재검사를 4번이나 했어. 막 사실 제가 또 들어보고 표절 느낌이 있으면 음원을 제공해준 파리도 밴드 시아님을 좀 갈궈야 되나. 174만화 되는 이 오프닝 엔딩 음원을 다 갈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정말 한 몇 초 사이에 후루룩 지나갔어요. 그러고 지지난주에 저 신년 타로 본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타로 얘기 되게 좋아하나 봐. 사실 팟빵 기준으로 그냥 방송 한 회차마다 하트가 1개, 2개 정도였던 시기를 지나가지고 최근에는 그래도 한 4개 정도는 꾸준히 하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타로 에피소드 올라간 날 하트가 10개더라? 우리 조각님들이 타로를 좋아하는 거야? 아니면 유진님이 혹시 친구들을 풀었나? 근데 저는 뭐든지 좋습니다. 그냥 흘려 들으셔도 좋고 하트만 찍으셔도 좋으니까 잔잔한 관심 계속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깊은 관심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날씨 진짜 너무 추웠었죠. 지금도 여전히 춥습니다만 지난주가 진짜 너무 심했잖아. 제가 외출 전에 날씨를 한 번씩 보고 나가는데 최저 기온이 막 마이너스 13.8도, 체감 온도가 마이너스 20도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되게 잘 감싸고 다닌다고 생각을 했는데 찬바람이 너무 세서 그런지 감기 기운이 살짝 돌더라고요. 콧물도 조금 나고 기침도 좀 나고 하다 보니까 목이 또 살짝 갔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으면 조금 낫기는 한데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궁금합니다. 저는 어제 여성의당 지역순회 간담회 참석차 수원에 다녀왔는데요. 진짜 바람이 너무 차가워가지고 당황스러울 정도였어요. 수원 사는 친구랑 수원 맛집이라고 하는 유치회관에 33팀? 34팀 정도 웨이팅을 해가지고 해장국 한 그릇을 먹고 그리고 프랜차이즈 커피집에 가기 싫어가지고 개인 카페를 찾다 보니까 무지하게 비싼 개인 카페도 갔어요. 근데 솔직히 이 정도로 추우면 밖에 나가기 싫잖아. 근데 저 때문에 일부러 칼바람을 뚫고 나와준 친구한테 너무 고마웠어요. 맛있는 도너츠도 사줘가지고 간담회 중간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름 있는 맛집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동네 빵집이라고 했는데 친구의 사랑이 들어가서인지 정말 맛있었어요. 최근에 수원이라는 지역은 저한테 조금 의미가 남다른 곳이 되었는데요. 친한 친구가 수원에 살고 있기도 하고 작년에는 수원 성인 페스티벌 행사가 열릴 뻔했다가 취소되기도 했었죠. 성매매 알선, 성착취물 제작 배포, 그 외에도 되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여성의당이 강하게 저지를 해서 행사를 취소하게 만들었었고, 그리고 개최지를 옮기려고 할 때마다 다 막아냈었잖아요. 솔직히 저는 그때까지도 제가 늘 여성 의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조금은 집중적으로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수원 성인 엑스포 그때를 기점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여성 의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오프라인 활동도 조금 많이 나가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수원 간담회에서 성인 엑스포 비하인드도 들려주셨었는데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와, 이런 거 들어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귀한 얘기들이었어요. 그래서 2026년에도 여성의당은 성착취 산업을 근절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 해주실 예정이라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성의당 SNS도 많이 살펴봐 주시고 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지역순회 간담회는 광주광역시 한 군데에 남았네요. 공연도 원래 막공이 재밌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일정이 맞으면 광주에 꼭 가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수원 간담회 하던 도중에 정확하게 쉬는 시간에 여동생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큰언니가 연락이 안 된다. 집에 좀 가봐라. 집 가깝지 않냐. 라고 했는데 나 지금 수원이라서 갈 수가 없어. 하고 생각해보니까 언니 잘 시간인데? 라고 했더니 여동생 집에 놀러 가기로 해놓고 연락이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긴 했는데 당장 언니 집에 가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간담회 끝나면 밥 먹지 말고 바로 올라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쉬는 시간 끝나고 계속 진행된 간담회 도중에 언니랑 연락이 됐다라고 문자가 와서 저는 다행이다. 안심하고 저녁까지 먹고 귀가를 했습니다. 아, 근데 난 진짜로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 게 연락이 안 되는 게 너무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귀찮더라도 폰을 몇 시간에 한 번 정도는 좀 확인을 해주세요. 특히 이렇게 약속이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자주 봐주세요. 진짜 이 농담이 아니라 그 잠깐 한 10분, 20분이었는데 심장이 다 쪼그라들었어요. 자, 여러분이 좋아해 주셨던 타로 편을 녹음을 하면서도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선택하지 못하는 게 저의 단점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사실 단순히 먹고 사는 돈을 버는 직장은 그래도 뭐 아예 일관성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최근에는 제가 이것저것 해본답시고 사무직 일을 좀 안 해봐가지고 그렇긴 한데 여튼 제가 제일 많이 해봤던 일은 사무직이었는데 이쯤 되니까 제가 사무직에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는 거야. 물론 같이 일을 하시던 분들은 제가 일을 하는 걸 보고 잘한다, 지금까지 일했던 그 누구보다도 잘한다 라고 말을 해주셨는데 그게 평생 커리어로 이어지진 않는 거지. 뭐 커리어라고 해봤자 엄청난 건 아니고 그냥 내가 계속 할 수 있는 일 이런 걸로 이어지지가 않으니까 그게 지금 제일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들은 대부분 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들이다 보니까 언제든 대체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새로운 직종으로 좀 옮겨보려고 도배도 해보고 다른 공부도 해보고 했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직종들은 너무 높은 학벌을 요구를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맨날 사람들이 공부를 좀 해보면 어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전 똑같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공부를 하는 동안 누가 나를 먹여 살려주지? 그러니까 저한테 공무원 하면 정말 잘하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진짜 많았는데 내가 공무원 공부를 하는 동안 누가 나를 먹여 살려주지? 나는 그냥 공부하는 동안은 손가락 빨면서 지내야 되는 건가?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숨만 쉬어도 돈을 써야 되는 시대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회사 다니면서 공부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해 보이는데 저도 회사 다니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어떤 분들이 들으면 진짜 팔자 좋은 얘기 한다. 다들 그렇게 산다.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 주변에 나이 먹어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꼭 그걸 뒷받침해주는 가족들이 있어요. 본인이 직접 돈을 안 벌어도 먹여 살려줄 가족들이 있거나 아니 집에 애초에 돈이 많은 거야. 그래서 심심해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고 근데 그런 걸 보다 보면 저는 지금 회사 하나만 다녀도 설거지가 매일 밀려있고 방에 먼지가 굴러다니고 있고 그런데 공부를 하라고? 이게 되게 저한테는 맞지 않는 말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 다들 그렇게 산대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살 수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계속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항상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는 얘기도 했잖아요. 저 진짜 회계일 하기 싫어 죽겠거든요. 저 진짜 숫자 계산하는 거 너무 싫어하는데 잘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돌고 돌아서 결국 회계 사무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쯤 되니까 누가 차라리 그냥 너 이런 거 잘하니까 이거 해! 하고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나는 진짜 선택하는 게 너무 어려워. 이제 그런 와중에 컴퓨터에 즐겨찾기를 정리를 하다가 도대체 이게 언제 추가를 해놨었던 건지도 모르겠는데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진로교육정보망 커리어넷이라는 즐겨찾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즐겨찾기를 눌러보니까 진로심리검사가 뜨더라고. 이거를 즐겨찾기 등록해놨던 과거의 저도 진로가 굉장히 고민이 되었었겠지. 그래서 이 중에 한두 가지 정도만 좀 해보면 어떨까 하고 검사 바로 가기를 눌렀는데 로그인을 하라고 하네요. 혹시나 제 방송을 듣고 이 검사 나도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로교육정보망 통합회원 서비스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로그인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아이디가 없어가지고 방송 녹음을 하기 위해서 가입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한번 둘러볼게요. 근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로그인을 해서 보니까 제가 즐겨찾기 해놓은 진로심리검사들은 전부 중고등학생 전용이네요. 커리어넷인데 왜 성인용이 없냐고 하고 한참 짜증을 내다가 대학생 일반용 검사가 따로 있네요. 근데 사실 중고등학생용 검사에서는 해보고 싶은 게 두세 가지 정도 있었는데 이 성인용 검사에선 제가 별로 해보고 싶은 그러니까 확 땡기는 제목이 없어요.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진로 개발 준비도 검사. 진로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준비 정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왠지 어떤 분야를 딱 정해놓고 그 진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했냐 이런 뉘앙스여가지고 저는 아예 진로 자체를 못 정한 타입이니까 이거는 사실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주요 능력 효능감 검사. 직업과 관련된 특정 능력에 대해 스스로의 자신감 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요. 어떤 특정한 진로를 정해놓고 그거에 대한 진로 자신감을 알아보면 좋을 텐데 전 아직 진로 자체를 정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공계 전공 적합도 검사. 이거는 저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요. 마지막으로 직업 가치관 검사.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가치 중 어떤 가치를 주요하게 만족시키고 싶은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요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직업 가치관 검사. 검사 바로가기. 설명이 되게 많이 되어 있어요. 직업 가치란 직업 생활을 통하여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 또는 상대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검사는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욕구 및 가치들에 대해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무엇을 얼마나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살펴보고 그 가치가 충족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검사입니다. 그렇죠. 제가 원하는 것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검사 항목, 검사 결과, 검사 실시 요령, 목적 및 필요성, 검사 하위 요소, 표본, 신뢰도, 타당도, 검사 활용 안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검사 결과 활용 방법. 첫째, 각 개인별로 중요시하는 가치의 순서를 확인합니다. 둘째, 상위 2개의 가치와 관련된 직업을 확인합니다. 셋째, 제시된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직업사전에서 찾아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활용 방법이 적혀 있는 게 좋네요. 검사 시작! 검사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성별, 검사 구분, 검사 정보를 확인하셨나요? 검사 시작 클릭 시 직업 가치관 검사가 시작됩니다. 검사 시작! 검사 진행 방법. 만약
능력 발휘보다 자율성이 더 중요하다면 자율성을 체크하세요. 반대로 능력 발휘가 자율성보다 중요하다면 능력 발휘에 체크하세요. 두 개 가치 중에 자신에게 더 중요한 가치를 선택하세요. 능력 발휘와 자율성. 능력 발휘는 직업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자율성은 일하는 시간과 방식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 다 중요하긴 한데 솔직히 지금까지는 자율성을 조금 더 중요시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회계 사무 업무를 하다 보면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내 손에 맞게 내 입맛에 맞게 일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제가 능력을 발휘하는 직업이라는 거를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사무직을 계속 했으니까. 사무직은 내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다고 해서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뭔가 크게 평가받는 것도 아니어서 그냥 주어진 업무만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직업을 한번 추천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능력 발휘. 두 개 가치 중에 자신에게 더 중요한 가치를 선택하세요. 창의성,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어 새로운 일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안정성,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근데 지금 안정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두 개 가치 중에서 자신에게 더 중요한 가치를 선택하세요. 질문은 전부 다 두 개 가치 중에 자신에게 더 중요한 가치를 선택하세요 인 것 같으니까 요 보기만 읽어볼게요. 보수, 창의성. 보수는 직업을 통해 많은 돈을 버는 것을 말합니다. 창의성,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어 새로운 일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 말하면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긴 해요. 그 다음은 안정성,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인정, 내가 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예나 지금이나 안정성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다음 자기개발, 직업을 통해 더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 발휘, 직업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자기개발은 더 많이 배우는 거에 중심이 있는 것 같고 능력 발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좀 발휘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저는 둘 다 중요하긴 한데 제가 최근에 어떤 드라마를 봤을 때 인간의 뇌는 10% 정도밖에 활용을 못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자마자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의 1%도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다 발휘를 못하는데 새로운 걸 더 배운다는 게 제 기준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제 능력 발휘를 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은 사회적 인정, 보수. 이거 하다 보니까 완전히 밸런스 게임이네, 그죠? 계속 똑같은 보기들이 다른 짝을 지어서 나오고 있는데 사회적 인정과 보수. 저는 보수로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에 두 개는 자기개발과 사회적 인정인데 자기개발과 사회적 인정. 자기개발과 사회적 인정. 저 여기서는 사회적 인정을 누를게요. 그 다음에는 창의성과 자율성인데 저는 저한테 창의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율성. 그 다음 두 개가 능력 발휘와 사회봉사. 능력 발휘는 직업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사회봉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되게 선택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제가 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중에 내 능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활동가 분야를 잠깐 알아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었으면 좋겠다. 제가 평소에도 뭔가 남을 도와줬을 때 굉장히 성취감이 있는 편이어가지고 되게 고르기 어렵네요. 근데 사회봉사를 선택을 하고 싶은데 이게 그냥 단순히 진짜 무급인데 봉사하는 건 안 되고 보수가 있는데 사회봉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저는 사회봉사를 선택할게요. 그 다음에 자율성과 사회적 인정. 요것도 조금 어렵네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받으면 또 되게 기뻐하는 편이어가지고 사회적 인정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은 사회봉사와 창의성. 요거는 사회봉사. 그 다음에 보수와 사회봉사. 와, 근데 둘 다 되게 어렵다. 근데 전 사실 보수만 있으면 사회봉사 쪽으로 가고 싶긴 해요. 그 다음에 능력 발휘와 창의성. 능력 발휘. 그 다음에 자율성과 안정성. 요거는 안정성 갈게요. 그 다음에 사회봉사와 자율성. 사회봉사로 갈게요. 그 다음에 다음 문항. 또 이제 여전히 두 개의 가치 중에 자신에게 더 중요한 가치를 선택하세요예요. 안정성과 보수. 이건 안정성. 그 다음에 사회적 인정과 창의성. 사회적 인정. 그 다음에 자율성과 자기개발. 자기개발. 아, 이것도 조금 그래. 뭔가 더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는 한데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자율성. 그 다음에 사회적 인정과 능력 발휘. 능력 발휘. 사회봉사와 안정성. 안정성. 그 다음에 보수와 능력 발휘. 근데 능력 발휘를 할 수 있으면 보수도 따라오지 않을까? 능력 발휘. 그 다음에 자기개발과 보수. 보수. 그 다음에 안정성과 자기개발. 안정성. 그 다음에 능력 발휘와 안정성.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 안정성도 따라오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능력 발휘. 그 다음에 자기개발과 사회봉사. 사회봉사. 그 다음에 사회봉사와 사회적 인정. 아, 요것도 좀 애매하다. 사회적으로 되게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사회봉사, 남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하고 싶기도 해요. 사회봉사. 그 다음에 창의성과 자기개발. 자기개발. 그 다음에 보수와 자율성. 요게 이제 마지막 문항인데 보수와 자율성. 보수. 검사 완료. 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여러분이 직업을 선택할 때 상대적으로 어떠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려주고 중요 가치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직업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결과 보기. 자, 직업 가치관 결과. 직업 생활과 관련하여 희미님은 능력 발휘와 사회봉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럴 줄 알았다. 안정성도 똑같이 점수가 높은데 왜 얘기를 안 하지? 어쨌든 그래프를 봤을 때에는 능력 발휘, 안정성, 사회봉사 요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네요. 반면에 자기개발, 창의성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각각의 가치관이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각각의 가치관에 대해서 설명이 쭉 나와 있고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능력 발휘의 특징은 나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때 보람과 만족을 느낍니다. 맞아요. 나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주어지는 직업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거냐고. 그 다음에 직업 생활에서 경쟁은 나를 도전적으로 만들어주고 어려운 일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퀘스트 꿰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나한테 막 밀어붙이지 말고 하나씩 순서대로 이 퀘스트를 깨면 다음 퀘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 다음에 안정성. 안정성의 특징. 나는 매사가 계획한 대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쉽게 해고되지 않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안정적인 직업 생활이 보장된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일을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계약직으로 일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 계약이 끝나고 나면 나는 여기에서 사라질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정도의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직업 생활이 보장이 된다면 저는 진짜 제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봉사의 특징. 나는 다른 사람을 돕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맞아요. 나는
사람, 조직, 국가, 인류에 대한 봉사와 기여가 가능한 직업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직업이 뭐가 있냐고. 도움과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직업 생활을 할 때 가치와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맞습니다. 뭔가 누군가가 나의 도움을 받아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하면 저 굉장히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희민님의 가치관과 관련이 높은 직업. 이거 좀 적어야 되겠는데. 네, 메모장. 종사자 평균 학력별. 저 이거 지금 직업군이 나왔는데 저는 여기서 선택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고졸인 경우에는 마술사,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근데 저 레크레이션 지도자. 일단 고졸에서 하나 적어봤고요. 전문대졸에는 유치원 교사, 방사선사, 스턴트맨이 있는데 요 직군에서는 제가 원하는 건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졸인 경우에 노무사, 일반 공무원, 인문계 중등학교 교사, 판사, 영양사, 성직자, 지휘자, 성우, 비행기 조종사, 운동선수, 교장, 행사기획자,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원, 화가, 방송연출가, 운동감독, 직업군인, 국회의원, 마케팅 전문가, 초등학교 교사, 기자, 국악인, 이미지 컨설턴트, 재료공학 기술자, 헤드헌터, 금융자산운용가, 펀드 매니저, 자연계 중등학교 교사, 변호사, 사회복지사, 연주가, 연기자, 영업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대졸이어가지고 저는 전문대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하려면 학력이 조금 더 높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대졸 이 학력을 고려하지 않고 이 중에서 고르고자 한다면 제가 사실 노무사 공부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노무사가 영어 점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영어 공부를 하러 갔던 얘기를 방송에서 했었잖아요. 저는 영어랑 진짜 안 맞아요. 2달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영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언어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좀 습득이 되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토익 공부를 하러 갔더니 언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되게 생뚱맞은 걸 공부하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어 점수 때문에 노무사를 공부 시작도 못하고 멈췄는데 봐봐요. 일반 공무원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제가 성향 자체는 되게 공무원 같은 성향이 있어요. 규칙에 맞게 일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대졸이 아닌 경우에도 공무원 취업할 수 있는 경우가 없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공무원 공부를 하는 도중에 내가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좀 그런 쪽으로는 아예 눈을 돌리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직군 중에 성우가 있는데 성우는 사실 목소리가 조금 균일하게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목 상태가 좀 안 좋다 보니까 하고 싶긴 해요. 성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예전에 해본 적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친언니가 성우 학원을 잠깐 다녔었는데 사실 저보다는 저희 언니가 성우에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목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언니도 몇 달 다니다가 이제 현생이 조금 힘들어가지고 학원을 그만 다니게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저도 일단 저거는 놓을게요. 성우 학원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어. 나도 성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해봤어. 근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직군에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재밌겠다라고 하고 지나갔었는데 메모를 했고요. 그 다음에 행사 기획자. 근데 이런 것도 사실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좀 현장에서 많이 굴러야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좀 적어볼게요. 적어놓고 사회복지사 이런 거 있는데 제 친한 친구가 사회복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남들을 도와주고 이런 거 되게 좋은데 유난히 그 친구가 들어갔던 센터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센터들이 급여를 제때 안 줘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쪽으로 생각은 해봤다가 급여를 안 주면 저는 어딜 가나 어떤 회사를 가나 하다못해 쿠팡도 급여를 바로바로 지급해주기 때문에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급여가 불확실하면
조금 그쪽으로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어제 여성회담 간담회 끝나고 식사 자리에서 제가 되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해서 쉬지 않는 제 동아리도 하고 있는데 막 제가 좋아하는 얘기를 막 했더니 제 같은 테이블에 있던 분들이 이분 영업 뛰셔야겠네. 영업을 하셔야겠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늘 얘기하지만 저는 제가 진짜로 좋다고 느끼는 것만 영업을 하는 편이어가지고 영업도 적어는 놓겠는데 제가 진짜 뭘 좋아하는 거를 영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대학원졸, 저하고 정말 상관이 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지질학 연구원, 장학사, 사회학 연구원, 이공학 계열 교수, 철학 연구원, 음악 치료사, 상담 전문가, 생물학 연구원, 통역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 왜 하고 싶어 했는데 너무 높은 학벌을 요구하더라 라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게 상담 전문가였거든요. 그냥 저도 민간에서 하는 상담사 자격증은 있어요. 근데 그걸로 실제로 직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향은 또 찾지를 못해가지고 너무 고학력을 요구한다라는 생각을 또 하긴 했었죠. 그리고 제가 솔직히 고3 때 인디밴드 음악에 미치지만 않았어도 통역가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원래 고2 때까지는 영어 점수가 되게 괜찮았어가지고 영어 선생님이 저희 지역에서 제일 좋은 4년제 국립대학교에 영문과를 가는 게 어떻냐라고까지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고3 때 미치지 않고 고3 때 약간 돌지 않고 선생님의 말을 잘 듣고 그때 영문학과를 갔다면 지금 통역가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요. 근데 그냥 그때 그 선택도 결국에는 내가 그 영문과가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여가지고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후회해봤자 소용도 없는 거고. 근데 그 다음에 종사자 평균 전공별로 나뉘어 있는데 계열 무관으로 직업군인이 나왔어요. 근데 저 어렸을 때 직업군인 하라는 소리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왠지 모르겠어. 내가 도대체 왜 군인을 하면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주변 어르신들이 너는 직업군인을 하면 되게 잘할 것 같아 라고 했지만 그건 또 어린 시절의 이야기고요. 입문 분야에서는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원, 철학연구원, 상담 전문가, 통역가, 성직자, 성우 이런 게 나왔고 사회 분야에서는 노무사, 일반공무원, 판사,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원, 방송연출가, 행사기획자, 사회학 연구자, 기자, 국회의원 마케팅 전문가, 영업원, 헤드헌터, 펀드 매니저, 변호사, 사회복지사. 교육 분야에서는 인문계 중등학교 교사, 교장, 장학사,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교사, 자연계 중등학교 교사. 공학 분야에서는 재료공학 기술자, 이공학 계열 교수, 비행기 조종사. 자연 분야에서는 지질학 연구원, 영양사, 생물학 연구원. 의학 분야에서는 방사선사, 음악 치료사. 그다음에 예체능에는 화가, 마술사, 운동감독, 국악인, 스턴트맨, 이미지 컨설턴트, 연주가, 연기자, 레크레이션 지도자, 지휘자, 운동선수 이렇게 있는데 그 국악인이 되게 좀 웃긴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하면 저 진짜 음치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왜 그랬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노래를 국악처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찐 국악이라기보다 제가 바이브레이션이 되게 심한 편이어가지고 모든 노래를 트로트처럼 부른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노래 진짜 못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30대쯤이었나? 약간 국악을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쯤 해본 적이 있었어요. 어떤 여성 국악인을 봤는데 너무나도 내가 부르고 싶어하는 창법의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악을 되게 배워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셨으면 돈이 얼마가 들었어도 했을 것 같은데 본인은 지금 학생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자기의 제자 번호로 알려주겠다라고 하셨어가지고 흥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전 약간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지 않으면 흥이 떨어지는 편이어가지고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국악인이 나오니까 되게 재밌네요. 그래서 추가로 뭔가 적을 수 있을 만한 직업은 없고요.
그 다음에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검사 후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 가치관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활동 1번, 선호 직업과 가치관 연결하기. 활동 2번, 직업 가치관 카드 줄여보기. 이거 누르면 할 수 있는 건가? 오! 선호 직업과 가치관 연결하기. 내가 선호하는 직업 5개를 작성해 주세요. 5개가 없는데요. 일단 레크레이션 적어볼게요. 레크레이션 지도자. 그 다음에 성우. 그 다음에 행사 기획자. 그 다음에 영업은 사실 그렇게 선호하는 직군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걸 찾으면 영업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선호 직업을 5개를 적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적어놓은 게 4개밖에 없어가지고 한 개를 더 찾아볼게요. 기자. 그래서 다음 문항. 레크레이션 지도자라는 직업이 충족시킬 수 있는 직업 가치관들은 무엇인가요? 능력 발휘, 자율성, 별로 없네요. 창의성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문항. 성우라는 직업이 충족시킬 수 있는 직업 가치관들은 무엇일까요? 능력 발휘, 사회적 인정, 자기개발 정도. 다음 문항. 행사 기획자라는 직업이 충족시킬 수 있는 직업 가치관들은 무엇일까요? 행사 기획자, 능력 발휘, 보수? 행사 기획자가 돈을 많이 버나요? 사회적 인정, 사회봉사, 자기개발, 창의성. 다음 문항. 영업이라는 직업이 충족시킬 수 있는 직업 가치관들은 무엇인가요? 능력 발휘, 자율성. 자율성이 있을까요? 영업하면 돈 많이 버나요? 보수? 다음 문항. 기자라는 직업이 충족시킬 수 있는 직업 가치관들은 무엇일까요? 능력 발휘, 기자, 사회적 인정, 자기개발. 선호 직업별 충족 가능한 직업 가치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택한 내용이 맞으면 다음 버튼을, 가치관을 수정하려면 이전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어떠한 직업 가치관이 선호 직업과 많이 연결되었나요? 그 가치관이 많이 연결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근데 창의성이 되게 많이 연결이 된 것 같은데 저는 그다지 능력 발휘가 되게 많이 들어갔네요. 능력 발휘. 어떠한 직업과도 연결되지 않은 직업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안정성과 사회봉사가 없어요. 근데 저는 안정성과 사회봉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사이트에서 저한테 제시해준 직업 중에는 안정성 사회봉사로 제가 선택하고 싶은 직업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결과 보기. 결과 보기 했는데 다음으로 안 넘어가는데요. 생각해 봅시다가 끝인가 보다. 그 다음에 활동이 직업 가치관 카드 줄여보기. 여러분에게는 24장의 가치관 카드가 주어집니다. 모든 가치관 카드를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이제 카드를 6장만 남기고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생활을 할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 카드 3장과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치관 3장을 골라주세요. 내 능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한다. 무언가를 성취한다. 일하는 방식이 자유롭다. 근무 시간이 자유롭다. 나 혼자 독립적으로 일한다. 보너스를 많이 준다. 연봉이 높다. 월급 외에 많은 혜택을 제공해준다. 경쟁이 적다. 정년까지 일할 수 있다. 큰 변화 없이 규칙적인 일을 한다. 명예로운 일을 한다. 높은 지위에 오른다. 남으로부터 인정받는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사회와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한다.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운다.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나 스스로 발전해 간다. 독특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일을 한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창조적인 시도를 한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카드 3개를 고르라고 했는데 3개를 고르는 게 너무 어렵네요. 내 능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는 무조건 선택이고 근무 시간이 자유롭다도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연봉이 높다. 그럼 꼭 필요하다는 카드 3개를 내 능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근무 시간이 자유롭다, 연봉이 높다를 선택을 할게요. 다음 문항. 그냥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치관 카드를 3개 골라주세요. 3개만 선택해야 되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그냥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정년까지 일할 수 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나 스스로가 발전해 간다. 다음 문항. 선택한 가치관 카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빨간 선으로 표시된 카드는 꼭 필요하다. 파란 선으로 표시된 카드는 필요하다라고 선택한 가치관입니다.
꼭 필요하다고 고른 카드를 살펴봅시다. 그 카드를 고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 능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고 근무 시간이 자유롭고 연봉이 높으니까 선택을 했죠. 다음에 필요하다고 고른 카드들을 봅시다. 그 카드를 고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을 하면 뭔가 성취하거나 남으로부터 인정받거나 이런 것들이 다 따라온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나 스스로가 좀 발전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골랐습니다. 결과 보기. 뭐야, 이것도 그냥 이유는 무엇인가요?가 끝인가 봐. 검사 후 이런 활동을 해보아요. 진로 상담 받기, 공개 상담 살펴보기. 헉, 진로 상담 받을 수 있나? 있나 봐요. 나 이거 그냥 하는 김에 신청 좀 해봐야겠다. 신청자 정보, 연령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일반인, 문의 유형을 선택해주세요. 나에게 맞는 진로 및 관련 정보 탐색, 진학 및 평생학습, 취업 및 직업훈련, 진로 적응. 나에게 맞는 진로 관련 정보 탐색, 심화 상담 유형을 선택해주세요. 특수학생, 탈북학생, 다문화 학생, 보호아동, 자립준비 청년, 해당 없음. 상담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직업을 선택할 수 없어요. 상담 내용,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음. 상담 신청 동기를 선택해주세요. 자발적으로. 주의의 권유. 학교 수업 시간 중에 학교 과제 때문에 통보 매체를 통하여 기타. 저는 자발적으로. 진로 상담 내용 공개 여부를 비공개. 상담 신청. 문의하신 진로 상담 신청 내용은 전문 상담원을 통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신 상담은 나의 진로 활동 커리어 내 진로 상담 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답변이 완료되면 입력하신 이메일 주소로 알려드립니다. 답변에 대해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나의 진로 활동 커리어 내 진로 상담 결과에서 계속 상담하기를 선택하세요. 아, 뭐야, 이거 사람이 상담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Q&A 하는 거구나. 그래도 어쨌든 적어놔야지. 진로 상담 보기. 오, 저하고 비슷한 느낌의 제목들이 되게 많네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에게 맞는 직업을 찾고 싶어요. 근데 뭐부터 시작해야 저하고 똑같네요. 이런 거 답변을 볼 수 있을까? 오, 공개해 놓으신 분들은 답변이 나오네요. 뭐 혹시 나중에 좀 괜찮은 답변이 나오면 방송에서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과연 괜찮은 답변이 나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리고 혹시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사람하고 직업 상담을 할 수 있는 창구 같은 게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어디였더라? 그 여성 직업 뭐 이런 센터 같은 데 가가지고 상담을 했을 때 강의를 하시면 되게 잘하실 것 같다 라고 저한테 이제 강사를 권해주셨었는데 그 강사를 모집하는 분야가 제가 너무 진짜 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 없는 분야의 강사를 모집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는 잘 맞지 않을 것 같아요 하고 그냥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사람이랑 조금 더 일회성 상담 말고 그냥 좀 꾸준히 계속 같이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담이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직업 상담을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 곳을 아시는 분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너 이거 되게 잘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볼래?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100% 그거를 따라가진 않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바운더리를 조금 넓혀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최근 들어서 또 해봤습니다. 어쨌든 저처럼 이렇게 직업 진로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커리어넷이라는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검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배고파. 아침에 떡 하나 먹고 지금 녹음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배고픈데 얼른 밥을 먹고 편집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사연, 방송 후기, 협업 제안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지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인스타그램 podcaster_heemistar에서는 사진도 함께 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저희 윗집 주인집에서는 뭘 또 그렇게 끌고 다니는지 뭐 식탁 의자일지 모르겠지만 드르륵 소리가 계속 나고 있네요. 네, 우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